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썸네일은 바로 따라란 보이시나요? 오, 초점이 보이세요? 오, 완전 예쁘죠? 번쩍. 이게 뭐게요? 바로 자수정입니다. 자수정. 이게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서는 사실 이렇게 시꺼먼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웃긴 거는 이거를 싹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완전 반짝반짝한 보석이죠.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둘떡인 줄 알았더니 까보니까 와우, 반짝반짝한 보석 자수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자수정의 정체는 바로 기본적으로는 SiO2, 기본적으로는 석영이거든요. 석영에 이제 뭔가 조금 보랏빛을 띠게 되면 이러한 자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 예쁘죠? 그래서 지구과학실이니까 또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자, 13강 또 가보도록 합시다. 13강 가자. 외계행성의 탐사. 여기는 여러분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연습이 매우 중요하고, 나오면은 보통 요즘은 3점으로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자. 그림은 어느 외계행성의 중심별 시선속도, 중심별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이 가려지는 식현상이 발생을 한다. 근데 우리 시선속도랑 같이 해서 식현상이 일어나는 때 같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나락갈 때, 중심별의 시선속도가 딱 내려가면서 중심축을 지나갈 때, 이때 식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언제다? 여기서 이 T3 부근에서 이제 식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구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는 T1일 때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T2일 때보다. T3일 때는 우리가 아래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행성이 앞에 있고 별이 뒤에 있는 요게 지금 T3의 상황이죠. 근데 T3에 비해서 T1은 정확히 반주기 앞이니까 이 위치가 바뀐 거야. 오히려 행성이 뒤로 가고 별이 앞쪽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T1이겠죠. 그래서 T1일 때는 행성까지의 거리가 제일 먼 거죠. T1일 때는 행성이 저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식현상보다 반주기 앞이기 때문에 T1일 때가 제일 먼 시기라서 맞습니다. 2번, 니은. T4일 때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느냐? T4일 때는 식현상 끝나고 난 이후죠. 식현상 끝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래서 볼 때 행성이 우리 눈앞을 지나갔다가 멀어지고 있을 때가 바로 T4겠죠. 맞고요. 식현상은 T2에서 T4 사이, T2에서 T4 사이, T3. 나락갈 때 중심축과 만나는 게 바로 식현상이 일어날 때니까 답은 5번.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그림은 답을 항상 체크해놓고 가겠어.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요. 행성이, 우리 눈이 이번엔 이쪽에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실수 안 하려면 여기다가 저 같으면 눈을 항상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A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중심별의 시선속도 최대값이 60m/s.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쭉 반대로 해서 여기에 이제 별이 있을 거잖아요. A 때, 별 A. 이때 여러분 책 보시면 알겠지만은 애가 반시계로 돌아요. 반시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움직여서 60m/s일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반대로 B로 이렇게 60도 돌아가면은 색깔을 좀 바꿔서 돌아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또 60m/s 이렇게 되겠죠. 60m/s. 굿. 이렇게 되면은 행성은 우리가 어떻게 도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행성이 반시계로 도는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통질량 중심에 대한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역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기역은 반시계죠. 그래서 기역. 잠깐만, 이상한데?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역. 기역 맞는데? 그죠. 맞는 선지죠? 기억, sorry. 행성이 C를 지날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이가 나타나느냐? 행성이 C를 지나가면은 이렇게 우리 눈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은 별은 반대로 후퇴하겠죠. 행성이 접근하면 별은 반대쪽에서 후퇴해야 되니까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 다음 디귿. 행성이 B에 위치할 때 중심별에서 관측되는 파장의 고유 파장이 500일 때 변화량이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뭐 너무 지금 색깔이 너무 난잡하게 했으니까 좀 지워주면은 천천히 B에 위치할 때요. B에 위치할 때 이때면은
행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별은 반대로 정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60m/s로 우리한테 올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결국에는 크게 하니까 좋네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요 성분밖에 없죠. 요 성분. 짬짬짬짬해서.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각도만 알아주면은 그림에서 볼 수 있지만은 60도죠. 여기 요 짧은 화살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친구 요만큼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60m/s에 어떻게 코사인 60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30m/s가 딱 나오는데요. 아까 기준 파장이 50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선 속도 구하는 법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준 파장 람다 제로분의 변환 파장에다가 광속 c 곱해주는 거잖아요. 기준 파장을 500으로 줬기 때문에 500분의 변환 파장 우리가 모르니까 구해야 되고 여기 곱하기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문제 줬으니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계산. 그래서 여기 30이니까 3 날려주고 10이니까 10 날려서 10의 7승만 남겨주면은 람다 제로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심플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5를 넣어주면은 5 날아가고 0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 돼줘야지 0이 분모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서 7개를 지워주죠. 오케이? 이런 거는 계산이고 연습이기 때문에 얘가 맞다. 그죠? 맞다. 그래서 답은 3번. 오케이. 좀 덥네요. 더워. 날씨가 요즘 일교차가 진짜 큰 것 같아. 더웠다가 추웠다가 정신 못 차리겠네. 자, 그럼 3번. 그린 칸은 어느 외계 행성의 식현상에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먼저 잡고 갈게요. 우와. 자, 보시면은 다리가 아파서 여기서 이제 감소하는 밝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어떻게 구하냐면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바로 값이 지금 0.01이니까 요게 100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 행성 사이즈는 1일 때 중심별은 10이어야 10분의 1의 제곱해서 100분의 1이 나오죠. 그죠? 오케이. 굿. 그러면은 행성의 반지름 1이라고 할 때 별은 10배 밝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죠.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그래서 가해서 행성의 반지름 1분의 중심별의 반지름 10이니까 10이다. 정답이고요. 나는 공정궤도명이 수직인 경우에 당연히 관측이 가능하다. 이건 개념이죠. 이거는 미세 중력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중력적 방법이기 때문에 공정궤도면과 우리 관측자의 시선 방향의 각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기적 관측 가능한 거는 요 식현상이라는 것도 개념이죠.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일회성이다. 일회성.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답은 1번. 그 다음 4번 봅시다. 4번. 내려가자. 그린 가와 나는 행성이 하나인 동일한 외계 행성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드렸었는데 이 행성이 지나가는 요 궤도가 중심별의 중앙을 딱 지나가는 경우에 요때 공정궤도랑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정확히 0도가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딱 지나가는 건데 만약에 궤도에 어떤 각이 생겨. 예를 들면 이렇게 위는 뜨고 아래는 뒤쪽은 내려가서 행성이 이렇게 요 평면을 도는 게 아니라 위로 돌았다가 훌라후프처럼 아래로 돌았다가 위로 돌았다가 아래로 돌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위로 도는 행성, 위로 지나가는 행성, 이렇게 뒤로 가서 아래로 도는 행성 이런 궤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지나가지 않고 이 행성이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 비껴치기를 하면은 이 중심으로부터 이 각도가 생기는 경우에는 세타가 0보다 큰 우리 시선 방향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랑 요 공정궤도면 이루는 각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루는 각은 나가 더 작은 거 맞고요. 거의 중심을 딱 지나니까 0도에 가깝겠죠.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최대 시선 속도는 가가 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이 흔들리는 그 속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개념에서도 했었던 건데 슉슉 가자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터치가 되다가 안 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외계 행성계에서 우리가 배웠죠. 시선속도법에서 여기 오른쪽 아래 우리가 어떤 특정 각을 세타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봤지만 이 각도만큼 성분이 부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전 속도가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요. 요 공전 속도가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V1 코사인 세타 해서 이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만큼 성분을 손해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준다. 그러니까 최대 시선 속도 같은 경우는 각을 이루고 있는 가가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현상이 나타나는 주기 같은 경우는 네 글자로 말하면 이게 뭐야? 그치, 공전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전주기가 얘가 돌 때 이 도는 면이 기울어졌나 섰나 이것 때문에 공전주기가 바뀌어요?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가 같다가 정답. 답은 기억 디귿인 3번입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은 꼭 제발 이거를 보세요. 제가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수능 특강 문제에서 3점짜리 문제를 풀어드릴 때 언급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모든 외계행성계 탐사의 모든 자료를 가려놓고 출제를 해도 여러분은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은 짠 여기 있지롱. 작년 수특 2024년 수특 9강 3점 영상 꼭 보세요. 9강 3점 영상. 제가 이렇게 곰돌이 들고 있는 영상인데 여기에 5번 문제 이겁니다. 5번 문제에서 제가 설명하니까 여기서 또 설명하진 않고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댓글로든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들어가면요. 그 영상 보고 오셨다고 가정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그 영상 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이 위치에 있는 굉장히 중심별로부터 거리는 작은데 질량은 큰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제 식현상을 활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억이 됩니다. 직접 관측 같은 경우에는 10AU보다 가깝다. 직접 관측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측 10AU는 여기죠. 10AU. 근데 직접 관측이 되는 친구들이 바깥쪽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관측 같은 경우는 질량이 굉장히 크고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모에 해당하는데 이 친구들은 10AU보다 가깝지 않고 다 바깥으로 멀리 있죠. 그리고 AC는 나머지 지금 슉 해결됐고 A, C 나머지 두 개죠. 여기 가운데 그죠? 네.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수직한 경우에 관측이 가능하냐? 지금 식현상과 직접 관측을 제껴드렸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BC 같은 경우에는 식현상 됐고 직접 관측 됐으니까 시선 속도랑 그리고 미세 중력 이렇게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직한 경우에 관측이 가능하진 않죠. 얘는 수직할 때 수직이어도 가능하지만 얘는 수직일 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A와 C는 둘 다 되는 건 아니다. 답은 1번. 그러면은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얘네 둘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 뭐가 다르다? 그치. 미세 중력 렌즈보다 시선 속도에서 관측되는 데이터 개수가 훨씬 많다. 미세 중력 렌즈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작게 보이는 친구들이 데이터 개수가 좀 적은 게 X자죠. X자. 요게 이제 미세 중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개수가 그래도 조금 많은 동그라미 A가 요게 이제 시선 속도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긴 좀 난잡한데 3점짜리 문제 그 아까 보여드린 영상이 훨씬 더 큰 화면에서 잘 설명하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6번 주계열성 가나 태양 다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에 있는 데이터들의 다양한 자료들을 줬는데 첫 번째 생명 가능지대 바깥쪽 경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중심별이 있을 때 쭉 가다 보면은 물이 여기는 굉장히 뜨거우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어렵죠. 기체 상태로 있다가 이쯤부터 액체 상태를 예를 들면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생명 가능지대의 시작인 거죠. 그러다가 쭉 계속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가 끝까지 여기가 바깥쪽 경계가 되는 거지. 어느 지점까지 딱 올 수 있는데 그 끝 지점이 바로 여기가 생명 가능지대 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문제에서 말하는
바깥쪽 경계는 바로 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안쪽 경계의 중심별로부터 거리. 안쪽 경계는 그럼 여기가 되는 거죠. 안쪽 경계. 여기부터 중심별로부터 거리. 중심별은 여기니까. 안쪽 경계의 중심별로부터 거리. 요게 이제 요 빨간색이 되는 거죠. 빨간색.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색깔 요걸 쓸까요?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에서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당 맞는 에너지. 지금 지구가 1.0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이라는 거는 딱 생명가능지대 내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만큼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0.75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덜 받죠. 그 말은 무슨 뜻? 저 바깥에 있는 거지. 이 안쪽에 있을 때 1 받는데 바깥으로 빠졌으니까 1보다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가능지대 바깥에 있는 거다 까지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굿! 이제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A, 보라색으로 한 거, 보라색으로 준 자료. 이게 지금 태양은 1.25.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쭉 했을 때 여기가 지금 1.25라는 거예요, 태양은. 그죠? 근데 가자료는 1.35. 이거보다 더 뒤쪽으로 밀렸죠. 그 말은 주계열성이니까 얘가 가가 더 강도가 크다. 그러니까 더 뒤로 밀었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 자료를 보시면은 얘는 0.85까지밖에 안 와. 더 작죠? 끝 지점이. 그러니까 얘는 태양보다도 작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계열성의 순서가 잡힌다라는 거, 광도의 순서가 잡힌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굿.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요 거리도 그 광도에 비례해서 이제 뒤로 밀렸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겠죠.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이렇게 또 B의 데이터도 잡힐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0.70보다 더 크겠죠. 땡. 그리고 가의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는 1AO보다 가깝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은 예를 들면은 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25까지도 지금 뒤로 이 생명가능지대가 빠져 있죠. 그러면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은 요 안쪽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 줄 겁니다. 그죠? 여기 안쪽 어딘가에. 근데 이 친구가 1AO보다 가깝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지금 저게 1.3 뭐야? 야, 뭐야? 얘가 1.35까지 빠져 있는데 얘가 1AU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죠. 훨씬 더 뒤로 빠졌으니까 얘는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심별의 질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하나 큰 놈이 다 커서 이렇게 되는 거. 답은 2번. 오케이. 니은 선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 수 있을까요? 생명가 쪽 경계 중심별로부터 거리. 네, 뭐 그냥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야, 이거는 이따 풀어야 되니까 지워주고. 화면이 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막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오늘 그리고 영상을 좀 너무 많이 찍고 있어가지고 슬슬 화면에서 멀미가 나. 오케이. 가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주계열에 막 도달한 중심별.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다 주계열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막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선. 한마디로 중심별로부터 멀어지다 보면은 생명가능지대가 시작하는데 어느 지점 끝까지 이렇게 가겠죠. 근데 딱 그 시작 지점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생명가능지대가 더 멀리 생긴다라는 건 중심별의 광도가 더 크다는 거니까 그 폭을 만약에 그려주면은 더 이렇게 크게 멀리 있는 애들한테 더 이렇게 크게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광도는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으로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중심별의 광도는 가가 크냐? 아니요. 가가 제일 작을 거고요. 왜냐면 제일 가까우니까. 가나다 중 생명가능지대 폭은 다가 가장 이렇게 넓겠죠. 왜? 그 광도가 제일 크니까. 답은 벌써 나왔는데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작은 녀석이 더 길죠. 작은 녀석이 수명이 더 크니까 천천히 진화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8번. 8번이 재밌어요. 특히 디귿 선지가 조금 재밌는데 물 한 입 먹고 그림은 어느 외계행성계에서
식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밝기 변화인데요. 나란하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 번 했지만은 이 감소하는 양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그치? 중심별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별이 이렇게 있을 때 행성이 슝 지나갈 때 이 행성의 전체 면적이 다 가릴 때 이렇게 가면서 얘가 살짝 이렇게 비껴칠 때는 이 식을 못 써요. 왜냐면은 행성 반지름 전체 제곱이 수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작년 수특 문제 9강 3점 그 영상 꼭 보셔야 돼요. 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합니다. 되게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값이 0.0025니까 아사리 그냥 분수로 쓰면 만분의 25죠. 만분의 25인데 이 친구를 제곱꼴로 바꿔주면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하니까 100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마디로 20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행성이 1일 때 중심별은 20만큼의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별의 반지름은 행성 반지름 20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식현상이 일어날 때 지속되는 시간은 공정궤도가 나란하지 않을 때가 더 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지울게요. 다시 상상을 해봅시다.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을 때 뭔가 이게 도형으로 딱 그려지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한번 탐구를 해볼게요. 중심별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중심을 지나가면은 이 공정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은 얼마? 그쵸? 제가 아까 2번에서 4번이었나요? 4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0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각이 생기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란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나는 가야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중심으로부터 이만큼 벗어났죠. 이만큼 벗어나게 되죠. 요게 이제 어떤 특정 각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뒤에서는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앞에서는 이렇게 위로 지나갔다가 할 수 있겠죠. 궤도가. 오케이. 그러면은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써먹은 자수정. 얘가 외계행성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 지나가는 동안 만약에 여기 위를 지나가면 하나, 둘만에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은 뭐가 더 클까? 이 각도가 작을수록 여기를 오래 머물기 때문에 각도가 작은 게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정궤도면이 나란하지 않을 때가 더 짧습니다. 나란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비껴치기 하면서 잠깐 있으니까. 나란하면은 나란할수록 이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오래 별의 배때기를 지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땡이고 디귿! 디귿이 좀 재밌죠? 저도 디귿 맨 처음에 딱 보고서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약간 생각을 좀 했었는데 조금만 짱구를 굴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식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행성이 이동한 거리가 행성 반지름의 42배보다 작냐.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요. 저 보기가 오히려 힌트예요. 어떤 힌트가 숨어져 있죠? 왜 하필 42라는 숫자를 줬을까 해서 엄청나게 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2?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요? 행성의 반지름이 1이면 사이즈가 1이면 별의 사이즈는 얼마? 20이다. 요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42라는 숫자가 어떻게 하면 나올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면은 식현상이 일어나는 동안이니까 우리 한번 식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나란하다고 했으니까 딱 뭘 지나갈까요? 공정궤도면이. 그렇지. 별의 중심을 지나갈 거예요. 예를 들면 슝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고 식현상이 일어나니까 식현상이 일어나는 동안이기 때문에 식현상이 일어나기는 스타트 포인트 딱 이렇게 여기서부터 딱 내 배가 이제 별로 들어가면서 식현상이 생기잖아요. 쭉 들어가면서 내 등까지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별의 중심을 달려가가지고 내 배가 다시 여기 닿았다가 그죠? 딱 닿았다가 그다음 내 배가 딱 빠져나왔을 때 등으로 문 닫고 나올 때 그때까지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요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써보자고요. 행성의 반지름은 1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1 그리고 우리 20배라 했으니까 여기 20 여기 2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1, 1 하니까 2로 그냥 쓸게요. 됐지? 잘 봐요. 눈이 헷갈리니까 내 배가 들어가서 쭉 가서 내 등으로 나올 때까지
결국에는 내가 이만큼을 지나가야 식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내가 지나가는 시간이죠. 이동하는 거리죠. 그러면 행성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20 더한 40까지 간 다음 그 다음 또 2를 더 가야 돼. 그러니까 42만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2보다 작지 않다. 그죠? 네. 식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배로 닫고 20 들어가고 20 간 다음 2가 더 나와야 되니까 정확히 42. 근데 이런 식으로 오답을 내나? 자, 정확히 42라서 작다가 아니다. 잠깐만요. 어쨌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어떻게 푸는지도 대충 알겠죠? 갑자기 헷갈리네. 이런 것도 잘못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답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답지가 있나? 다행히 있네요. 보자. 갑자기 헷갈려. 8번. 되게 이 문제인가? 맞다. 행성이 중심에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행성의 반지름 더하기 중심별의 반지름 곱하기 2이다. 행성의 반지름은 1이고 중심별의 반지름은 20이고 그럼 21이고 거기 곱하기 2 하면 40이고 여러분 답지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42배보다 크다. 들어가. 슝. 2 가고 슉 가서 아무리 봐도 그냥 42인 것 같은데 왜 42보다 크다라고 했는지 제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